미국에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는 친환경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는 제도는요, 기업이 해당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정책인데요. 이 차종별 연비와 판매 대수를 집계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 중인 완성차 제조사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에 따라서 평균 49.4 마일 퍼 갤런, 리터로 치면은 21km per 리터의 연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1 마일 퍼 갤런당 벌금이 14달러, 한화로 약 18,000원 가량이 부과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 GM과 스텔란티스는 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GM은 1억 2,820만 달러, 하나로 약 1,635억 원, 스텔란티스는 2억 3,550만 달러, 하나로 약 2,97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이러한 연비 규제 강화를 제안해서 완성차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이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자동차 제조기업 평균 연비를 오는 2027년부터 2032년에 걸쳐서 승용차는 연 2%, 픽업트럭과 SUV는 연 4%씩 매년 상향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승용차는 6%, 픽업트럭과 SUV는 8%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넣은 테슬라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 강화를 통해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TSA가 개정한 연비 규제를 반영하면요, 향후 2032년에는 제조사별 평균 연비가 24.6km per 리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1리터의 평균 연비가 24.6km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비 규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1.2km per 리터에 불과했는데 바뀐 규제로 인해서 10년 내에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GM과 폭스바겐, 토요타 등으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 혁신협회 AAI는 10월 16일에 현행 연비 규제안이 불합리하고 이대로 가면 신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량 가격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강화된 연비 규제는 특히 트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픽업 트럭과 SUV에 승용차와 동일한 2%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드와 GM, 스텔란티스의 북미 생산 차량 중에서 트럭 비중은 83%에 달하는 상황이라서 이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연비 규제를 미충족할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예상되는 과징금만 무려 140억 달러, 하나로 19조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연비 규제는 미국인들의 주유 비용을 절약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규제를 통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이 180억 달러, 하나로 약 24조 4,35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승용차는 6%, 픽업트럭과 SUV는 8%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미루고 있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미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에게 아주 유리한 판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에도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테슬라 3분기 실적 보고서에는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거나 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9,720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분기 동안 연속해서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28,294달러로 계산했을 때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약 2억 7,540만 달러, 하나로 약 3,800억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2021년 2월에 15억 달러,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4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평균 매입가는 31,620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도 상당했고요. 결국 테슬라는 한 발 물러나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작년에는 보유한 비트코인 중에 약 75%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기 침체를 앞두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전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줄였을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쇼크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3분기에 생산 확대를 위한 공장 업그레이드로 생산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3분기 생산량과 인도량 감소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실적 발표일에 딱 맞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시장에서는 엄청난 물량을 내던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도 얼마 전에 했죠. 엔비디아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연준의 고금리 정책 유지 가능성,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약간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으로서는 내년에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되었든 바이든이 되었든 간에 차기 대선 티켓을 위해서는 미국 주식시장 부양은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이런 폭락장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모아가면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